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6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1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0월 5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갑술월, 이민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이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임수라고 하는 일간이죠. 원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임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천간, 십간, 즉 십천간 중에서 9번째 나타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 임수라고 하는 것,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목화토금수라고 봐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양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물의 기운을 타고났는데 똑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양에 해당되는 물과 음에 해당되는 물이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비유를 할 때는 대개 대해수라고 비유를 하고요. 대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바다라든가 호수라든가 강 같은 것을 말하고, 이러한 강, 호수, 바다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크기가 매우 넓고 또 매우 깊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물을 뜻한다. 근데 반면에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수에 해당이 되는데, 이 개수죠. 개수에 해당이 되는데,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해당이 돼서 이 음수라고 하는 것 내일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음수는 어떻게 돼요? 작고 약한 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라든가 눈 같은 것도 개수로 비유할 수가 있겠고요. 옹달샘이라든가 이렇게 작은 물 같은 거, 이런 거 다 개수에 해당이 되고, 집안에서 쓰는 우물이라든가 집안에서 쓰는 수돗물 같은 것도 비교적 그거는 다 개수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하고 개수는 똑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임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매우 큰 양의 물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잔잔하더라도 이것이 지진이 난다든가 아니면 태풍이라든가 바람이 불면 굉장히 큰 파도라든가 너울이라든가 쓰나미 같은 그런 것을 일으키게 됐죠. 제가 얼마 전에 다시 좀 오래된 영화죠. 2000년대에 나왔나 2002년도에 나왔나 영화가 있는데, 이게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퍼펙트 스톰. 그래서 북대서양인가 이제 거기서 고기를 잡는 이제 어부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원래 북대서양은 평소에도 굉장히 파도가 굉장히 세게 몰아치는 것으로 유명한데, 거기서 태풍이 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세요. 그러면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임수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게 파도, 그 큰 태풍, 큰 그런 것이 몰아칠 때는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그죠? 파괴력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수를 생각할 때는 이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신 분들은 이걸 연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잔잔하지 않고요. 한번 요동을 치게 되면 굉장히 무서울 정도의 파괴력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요동을 치고 파괴력을 갖는 어마무시한 힘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충분한다래. 충분지성. 그래서 휘몰아치고, 충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충돌. 그래서 자동차 충돌, 이게 우리 지지충, 청간충 이런 것도 배우죠. 그 충자를 쓰는 거고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달린다라는 거, 분주하다 그렇죠. 분주. 그래서 충분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휘몰아치고 부딪히면서 매우 물살이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유동치면서 돌아다니는 그러한 성형을 말하는 거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는 이와 같은 충분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수 같은 경우는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칠사를 써서 임수를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진기하고 좀 거세고 힘이 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양은 남자, 그 다음에 음은 여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남자는 좀 드세고 거칠고 약간 투박한 그러한 성향을 갖게 되죠. 그래서 남자들은 어떻게 돼요? 남자답게 좀 씩씩하게 군대 같은 데 가서 좀 어렵고 힘든 훈련도 받아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단련하고 연마하고 또 이렇게 수양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임수
와 마찬가지로 양간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칠살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봐야지만 서로 중화를 이룰 수 있다. 강한 것은 어떻게 돼요? 강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고요. 약한 것은 약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무서운 사람은 뭐냐면 강한 사람한테 같이 강하게 맞설 수 있고 약한 사람한테는 매우 어질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것이요. 옛날 임금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었죠. 나를 해하거나 어떤 내가 내 나라 백성이라든가 내 나라를 침범하는 어떤 적군들이 있다고 하면 맞서 싸워서 무찔러서 이겨야 되겠죠.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봤던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서 선조는 어떻게 돼요? 매우 자기 어떤 왕권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연연한 나머지 매우 유약하고 좀 뭐라 그럴까 덕이 없는 그런 왕으로 비춰졌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조적으로 이순신이라고 하는 명장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힘들고 백의종군을 뭐 여러 차례 하더라도 자기의 뜻, 자기 나라, 자기의 어떤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갖죠. 그것이 바로 양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강한 것은 강하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뭐예요? 적군은 굉장히 덜덜덜덜 떨 정도로 매우 무시무시하게 뭐 물속에다 다 수장시켜줘요. 배 30척 이렇게 할 때 배 한 척 딱 100명씩 잡으면 어떻게 돼요? 어마무시한 양의 뭐 수의 적군들을 갖게 돼요. 그야말로 물속에다 다 수장시켜 버리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명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떤 부하라든가 그 같은 어떤 부락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백성들한테는 한없이 어진 그죠 그러한 성품을 드러내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추종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간답게 거칠게 약간은 좀 강하게 다루는 것이 좋고요. 음간 같은 경우는 여성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강하게 다스리면 안 되고 매우 부드럽게 이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간 같은 경우는 관성으로서 특히 칠살로서 간목은 경금, 병화는 임수, 그 다음에 무토는 간목, 그 다음에 경금은 약간의 특성이 좀 있어서 정화, 그 다음에 임수 같은 경우는 지금 말하는 무토 같은 것이 관살로서 다스려야지만 큰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음간 같은 거 을목이라든가 정화라든가 기토라든가 아니면은 신금이라든가 개수 이런 것들은 음간 좀 약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살로서 막 어거지로 막 억제하는 것보다는 식신이나 상관 같은 것, 재성이라든가 인성 같은 걸로 해서 잘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에서 을목은 어떻게 돼요? 물을 주고 햇볕을 따뜻하게 해주면 좋은 것이고 기토도 물을 주고 햇볕을 따뜻하게 해주면 좀 돼서 을목과 기토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배합하는 것이 좀 비슷하다. 왜냐? 제가 기토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잖아요. 흙인데 작은 흙에 비율할 수 있고 그 흙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화초가 심어져 있다라고 보게 되면 을목이라든가 기토는 거의 그 습성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 같은 경우는 임수로서 잘 닦아줘야지 불로서 다스리는 거를 관살로서 다스리는 걸 좋아하지 않고 개수도 관살 무토 기토로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는 개수는 내일 또 설명하면서 또 관살 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퍼펙트 스톰에 나오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바다, 굉장히 성난 바다와 같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어떻게 돼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지만 임수가 충분한 성질을 절제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임수 자체가 왕하지 않고 약할 때는 무토를 이제 쓰는 것이 주전은 되겠지만 임수가 자월, 해월, 신월 같은 때는 기본적으로 무토를 쓰는 것이 기본적인 해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술월이라고 하는데 술월 그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가을이라고 했고요. 가을.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모추다, 늦가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 충이월에 해당이 되는 그렇죠. 4개월이라고 했죠. 그래서 4개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명서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토는 중앙에
거하면서 중앙에 거하면서 뭔다 그랬죠? 사우에 기생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우에 사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귀퉁이를 뜻하는 거야. 사자는 넉사자고 이 우자는 귀퉁이죠. 모퉁이 이거를 말하는 것이면서 내 모퉁이의 방위는 뭐예요? 서남, 서북, 동남, 동북 그래서 귀퉁이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우에 기생한다. 스스로 생하는 것이 아니라 붙어서 쉬운 말로 약간 꼽살이 껴서 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생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방향을 나타냈죠. 서북, 서남, 동북 동남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 사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바로 진술충의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으로 놓고 봤을 때 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동남에 해당이 돼요. 진은 동남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술은 뭐예요? 술은 북서에 해당이 되죠. 북서. 아까는 서북이라고 했지만 북서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북동에 해당이 되죠. 북동. 그 다음에 미는 뭐예요? 남서쪽에 있죠. 남서. 제가 방향을 나타내는 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정동, 정북, 정서, 정남은 모르겠지만은 북동이다, 뭐 남서다 이렇게 낄 때는 먼저 북과 남을 먼저 지칭하고 서쪽과 동쪽을 지칭하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남이라기보다는 원래는 이건 남동으로 보는 것이 더 맞아요. 원래 남쪽을 먼저 지칭하라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은 남동 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술은 북서에 해당이 되는 거고 북쪽을 먼저 지칭한다죠. 서북하고 같이 있으면 그다음에 축은 북동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미는 남서에 해당이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이 사우를 말할 때 여기 설명돼 있었잖아요. 내 모퉁이의 방해 쪽 서남 저는 남서로 보는 거고 서북은 북서가 되는 것이고 남동, 북동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충의의 방위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고 사우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지만 진술충미를 말한다. 방위로는 남동, 북동, 그 다음에 남동, 북동, 남서, 북서 이렇게 주어지는 걸로 말하죠. 그래서 이 사우라고 하는 것 진술충미는 모두 공통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가 왕한 계절에 태어난 것에 해당이 된다. 자, 그렇다면 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칠살에 해당이 되니까 칠살은 왕하고 임수 자체는 술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죠? 지장간이 신금, 그 다음에 정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손 치더라도 신금이 물론 술을 생하는 그런 공력은 있다 손 치더라도 뭐가 문제냐면은 안에 정화 무토가 있게 되면 이 신금은 매우 약한 음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화에 의해서 파극당하죠. 화극금 그 다음에 토의 왕토에서 매금당하기 때문에 이 신금은 참 쓰기가 애매한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술토 옆에 신금이라든가 지지로 유금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유술, 신술 방합, 준방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때는 신금이 살아나는 걸로 볼 수 있겠지만 그냥 술토 자체만 있을 때는 이 술 중에 있는 신금은 쓰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놓고 봤을 때 임수는 매우 약한 걸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잘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자, 계절로 놓고 월로 놓고 치면 신월이라고 하는 월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유월이라고 하는 월이 있고요. 지금 술월이죠. 술월. 그 다음에 술월이 넘어가게 되면 해월, 그 다음에 자월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유술은 가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해자축은 겨울에 해당이 되죠. 축월 겨울에 해당이 되는데 수의 입장에서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신월은 여기가 장생이죠. 장생. 그 다음에 이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왕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왕. 그 다음에 임수가 술에 이르게 되면 여기는 쇠지에 해당이 돼요. 쇠지가 아니죠. 장생, 제왕은 금이 제왕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6월이면 목욕지에 해당이 되죠. 목욕. 제가 지금 금하고 헷갈렸어요. 금하고 목욕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에 해당이 되면 관대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지금 포태법 제가 써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월이 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임관에 해당이 되니까 임수 자체가 굉장히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자월이 되면 이것은 제왕지에 해당이 되고 축월이 되게 되면
임수가 축월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쇠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관대이기 때문에 칠살이 왕하고 임수 자체는 매우 약할 것 같지만은 포태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세 자체가 어떻게 돼요? 점점 왕한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유월은 금이 있어서 금생수하니까 임수가 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자월은 수 자체가 왕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임수가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술월은 토가 왕하기 때문에 임수가 왕하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게 느껴진다는 얘기지만 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임수가 결코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유금 정도 하나 정도 있거나 아니면 자수라든가 해수 하나만 정도 있게 되면 능히 임수가 술토를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임수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저 무토를 내적으로 임수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토를 칠사를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임수 입장에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에 해당이 되고 식신으로서 칠사를 억제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식신제살격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임수가 술월에 태어났는데 임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뭐 축토가 다시 있거나 그죠? 내지는 또 이렇게 무토가 다시 투출했다라고 하면 아무리 임수가 술월에 관대에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토가 왕한 것으로 보고 이거는 식신제살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결국 뭐야, 술월에 토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이거는 살은 왕하다 해서 살중신경이기 때문에 이때는 식신을 쓸 수 없고 오히려 신금이라든가 유금, 경금, 신금 등이 있어서 이거는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국세로 가야 된다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고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주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수가 술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임수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간목으로서 식신제사를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지로 뭐 금이라든가 수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고, 특히 임수나 개수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목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가 있어서 목을 생조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임수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임수의 뿌리만 있다라고 하면 간목으로서 식신 제사를 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또 한 가지, 토가 너무 많게 되면 이때는 살중신경하기 때문에 이때는 인성으로서 살인상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또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수가 술월에 태어났는데 자수를 보고 예를 들어서 지지로 신금을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시지에서 자수를 보고 이렇게 해서 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면 여기는 경금이 투출했을 것이고 다시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수가 매우 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비록 칠살이 왕한 토가 왕한 술월이라 하더라도 이 술 중에 있는 무토로서 술을 제해 주어야 하는 국세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너무 치우쳐서 보지 마시고요. 약간 좀 개방된 자세, 좀 마음을 열고 사주가 어떻게 짜여지느냐 이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 임수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 기본 이런 거는 약간 좀 별격적인 성향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임수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간목을 지용해서 토를 억제하는 식신제살로 가는 것이 정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설명을 드릴 때 이것저것 좀 많이 설명하다 보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이거 뭐 이렇게 뭐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임수 술월, 임수가 관대에 해당이 돼서 임수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뭐 칠사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봐서 간목 식신을 취용해서 식신 제사를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약간 특수한 격국이다라고 이렇게 보시고 격국이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크게 뭐 어렵거나 헛갈리실 일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명식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은 임수가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했고요. 이거를 갖다가 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임수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 칠살이 당령이기 때문에 칠살은 왕하고 일간은 그래도 약합니다. 물론 관대이기 때문에 관대라고 하는 지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극약한 것으로 보진 않아요. 하지만 원령 자체가 눈에 띄게 살이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갖다가 뭐예요? 칠살격 내지는 편관격으로 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수가 술월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신왕, 살왕보다는 그래도 토가 더 왕하기 때문에 그래도 살중신경으로 놓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간이 극약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뿌리만 있다라고 하면 식신제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서 일진 자체가 이민일주에 해당이 되죠. 이민일주 특성은 뭐예요? 임수 밑에 목이라고 하는 식신이 있죠. 물론 저것이 이민인이 식신이긴 하지만 성향 자체는 상관과 같은 그런 성향을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중 안에는 병화라고 하는 또 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식신생제가 일어나는 일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일간만 왕하다라고 하면 이민일주는 식신생제 내지는 상관생제하는 그러한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좀 총명하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야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민일주인 사람들이 되게 보면 사업가적 기질도 있고요. 약간은 도박성 같은 것도 약간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간이 왕하면 좀 뭐라 그럴까 사업 같은 것 내지는 영업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무역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이민일주인 사람들이 남을 가르치는 직업 같은 거 있죠. 좋게 말하면 크게 좀 구세가 크면 약간 대학 교수라든가 아니면 학교 선생님 같은 것 국공립 사립학교 선생님 좀 아니면 이제 과외 같은 거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머리가 총명하고요. 자존심도 굉장히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민일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임수가 술월에 태어나서 술토 자체, 관살 자체가 좀 왕하기 때문에 인중에 있는 식신 간목을 가지고 물론 투출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암장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도 좀 이게 토를 좀 제할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뭐냐면 이렇게 세 글자만 놓고 봤을 때 수가 관대라 하더라도 뿌리 들 곳이 하나도 없으니까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술월은 매우 건조하고 차갑기 때문에 나무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도 물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른 나무, 마른 고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를 제하고자 하는 그런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뭐예요? 수가 있어 주어서 수가 있게 되면은 임수의 뿌리도 될 수 있고요. 목을 생해줄 수 있는 나무가 살 수 있는 그런 근원도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지에 보게 되면 바로 해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죠. 임수가 해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녹에 해당이 되죠. 녹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능히 임수가 저 녹에 해수에 뿌리를 둘 수 있겠죠. 물론 저 해수가 원령에 있었다라고 하면 내지는 시지에 있었다라고 하면 좀 더 통근하는 힘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연지 있게 되면 다른 데 있는 것보다는 좀 뿌리 두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있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되겠죠. 이 해수가 일지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수는 음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임수는 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육식갑자 배합의 원리에서 임수는 양이기 때문에 절대 해수라고 는 들어올 수가 없겠고 여기 양 밑에는 항상 오신술 자인진이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 오신술 자인진이 뭐예요? 오는 오화를 말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신은 신금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술은 술토. 그래서 이모일주, 임신일주, 임신일주, 오신술, 자, 임자일주, 그 다음에 자인, 이민일주 지금, 그 다음에 임진일주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에 해당이 되는 축이라든가 뭐예요? 묘, 사, 미, 유, 해 이런 것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이거는 육식갑자 배합이 어떻게 돼요? 천간양은 지지양과 천간음은 지지음으로서 이렇게 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수는 일지로 들어올 수 없다. 이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더 설명을 드리지 않을 것이고요. 다 월간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간목은 뭐예요? 제가 술월에 임수가 이렇게 근기를 얻게 되면 이거는 근기를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임수가 그래도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간목에 토만 제해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격국이
그렇죠. 식신, 제살이 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해수의 역할은 임수의 뿌리도 되지만 간목의 뿌리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중에 있는 임수, 간목을 생조해 줄 수 있겠고요.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지에 있는 임목, 해중에 있는 간목에 두 군데다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간목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불의한 것은, 불의라고 하는 것, 한 가지 마땅치 않은 것은, 마땅하지 않다. 불의라고 하는 건 뭐야? 마땅할 의인데 불자 같으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이렇게 불의라고 하는 것은, 명리석 보면 불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제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왔네요. 그래서 마땅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불이한 것은 같은 말로 마땅하지 않은 것은 연간에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게 되면 이 기토는 간목을 묶어버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용신으로 써야 될 간목을 기토가 있게 되면 간목 입장에서 기토는 뭐예요? 정제죠. 정제. 그 다음에 기토 입장에서 간목은 정관에 해당이 된다. 바른 남편, 바른 내 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서로 보는 순간 눈에서 불똥이 튀면서 서로 연모하는 마음, 연애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천간 합이는 뭐예요? 이건 갑기합토라고 해서 천간 합이 이루어지려고 하죠. 물론 이것이 합해서 토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합해서 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합해서 토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합합격이라든가 화해서 간목 기토가 다 토로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토로 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예요? 용신인 간목이 기반되는 것이다라고, 그냥 화하지 않고, 토로 화하지 않고, 토로 변화하지 않고 묶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목은 쓸 수가 없다. 단 인중에 있는 간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간목을 용신으로 쓰고 해수로서 보좌해주는 그런 사주 격국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지에 용신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배우자 덕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연지에 희신이죠, 이거는. 그래서 조상의 음덕이 있는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다. 근데 단 생시가 또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임목의 향배, 저 해수의 향배는 다시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사주 팔자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생시에 따라서 이 고정된 것이 다시 변화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뭐 유명인 사주 볼 때 생시 없이 3주만 놓고 보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거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생시가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해수 희신 인중 간목 용신으로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좀 더 설명하겠지만 경자시가 되면 내지는 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 다 용신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면은, 경자시가 되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임수가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 물론 포태법으로 관대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칠살이 왕하고 임수가 약하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뿌리만 얻으면 간목으로서 소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임수가 연지에서 해수를 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지에서 자수는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뭐예요? 이거는 양인에 해당이 되죠. 양인. 그래서 이렇게 이건 이렇게 써드리는 게 낫겠죠. 양인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경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임수를 생조해 주게 되죠. 요 경금이라고 하는 거 뿌리가 없을 것 같지만 술토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 술중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유술 방합의 끝자리이기 때문에 경금이 뿌리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 자체가 매우 약할 것 같은데 약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원칙적으로 인중 간목으로서 토를 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경금이 투출되어 있게 되면은 이 간목은 어차피 쓸 수가 없어요.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임목 자체가 매우 좀 세력이 약화된다라고 보고, 임수 자체는 매우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수가 왕한 것으로 봐서 술 중에 있는 무토를 가지고 술을 제하는 용도로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신해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게 신해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신해
어떻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경자와 마찬가지로 뭐냐면 임수가 해수를 다시 얻어서 일간이 왕해지는 것 같지만은 요거는 조금 경자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일시로 인해 목하죠. 그러면 이거는 목이 살아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그 경자시에 비해서 왕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이 왕해진다라고 하면 수 자체가 뭐예요? 수생목해서 일간의 기운이 설기되기 때문에 일간인 자체가 왕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목이 왕해져서 토를 제한 것은 능에 제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일간 자체가 이런 경우에는 좀 과설된다라고 하죠. 관살이 왕한 데다가 목이 왕해지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과설되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용신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이때는 신금을 용신으로 써서 임수를 생해주는 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간 자체가 매우 과설되기 때문에 그렇고 경자신은 똑같을 것 같지만 이때는 과설되지 않죠. 인해 한목이 이렇게 일지에 있는 것이 연지에 있는 해수하고 이거는 중간에 술토가 있기 때문에 합의되지 않죠. 그래서 이 경자시하고 신해시는 고러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신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신축시는 뭐예요? 이거는 토예요. 그죠? 임수가 물론 술 중에 있는 개수 신금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둘 수는 있다 하더라도 술월에 다시 축토를 보게 되면 토가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임수 자체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이 생겨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목으로서 토를 제하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봤을 때도 경자, 신축, 신해 다 각각 용신이 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병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뭐냐면 자 술월이라 하더라도 인자와 오자를 보게 되면 이건 뭐가 돼요? 인오술 화국을 짓게 됩니다. 화국. 처음에 사주를 배우시는 분들이 잘 눈에 띄지 않는 게 처음에 공부할 때는 글자 한자를 보기 때문에 뭘 못 보냐면 전체를 못 보고요. 그냥 임수만 보이고 술토만 보이고 기토만 보여요. 그러니까 각각 보는 거죠. 사람을 볼 때는 얼굴을 볼 때는 뭐예요? 코만 보고 눈만 보고 귀만 보고 보면 안 되고 전체 얼굴의 균형을 봐야 되잖아요. 눈, 코, 입, 이목구비를 전체적으로 봐야지만 그 얼굴을 다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초학자 명리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각각 눈만 보이고 코만 보이고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주 전체를 못 봐요. 근데 뭐냐면 이런 거는 천간으로 생급 제화가 되느냐 지지로 형충 해합이 되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초학자인 분들 이게 인후술 회국 화국이 되는 것이 간혹가다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술월이라 하더라도 화국을 짓고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술월이라 가을이라 하더라도 기온이 20도 30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즉 술월에 화가 다시 왕해지는 것은 화만 왕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재살이 같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목으로서 토를 제하는 그런 용도도 필요하긴 하지만 수기가 부족하게 되면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목분 비회라고 해요. 목분 비회.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게 되면 불을 생하기 때문에 유화 같은 경우에는 또 용신이 달라져서 뭐냐면 해중에 있는 임수가 용신이 되는 거죠. 비견인 해중에 있는 임수가 살아나야지만 이 경우에는 화도 억제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수가 살아나야지만 목이 목분비회해서 화를 생해주는 것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금운이 온다거나 수운이 와야지만 수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사주가 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은 사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글자 하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사주 국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천편일률적으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보면 안 된다. 특히나 사주라고 하는 것은 3주만 놓고 판단하는 것 매우 위험한 학습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